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라우드 10화를 보겠습니다. 시끄러운 머릿속 어디로 갔지 정하려는空气들이 만났지 답답한 세상 위로 뱉어가랬지 다시 달린 말들이 향해 달리는 풀스웨이. 네, 윤민님 자작곡 일방통행 무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렇게 라우드도 10화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참가자분들에 대한 리뷰를 몇 번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오면은 당연히 변화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윤미님도 제가 항상 말하는 장단점, 장점은 거의 지금 완성에 가까워 있는 상태예요. 한 명의 아이돌 멤버로서 춤, 노래, 퍼포먼스 다 좋거든요. 랩까지. 근데 그 모든 게 한 발씩은 부족한 상태인데 그 한 발만 그럼 내디디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스킬들이 굉장히 약간 되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런 점은 강현우님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강현우님은 어쨌든 좀 더 그 자신의 개성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유미님은 본인의 개성이 없는 상태로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 연습생을 하면서 되게 디폴트, 그러니까 남들과 다 비슷하게 계속 연습을 받으니까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연습한 대로 딱 정해져서 이게 정확한 색깔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은미님은 가장 아쉬운 게 노래인데 좀 노래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톤도 확실히 가벼우면서도 딱 정해져 있어서 되게 좋은데 문제는 그 소리밖에 못 내요. 윤미님은 자기가 부르던 방식으로밖에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불러도 다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기 쉬운 멤버들이 있는가 하면 유미님 그 부분을 고치기 굉장히 힘든 지금 상태로 부르셔요.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그러니까 유미님을 지금 바로 당장 무대에 내보내야 돼. 뭔가 배틀을 해야 돼, 다음 생방송 때. 그러면 유미님이 좋은 카드는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대 보면 무대는 굉장히 훌륭히 혼자 하시잖아요. 다 하니까. 근데 데뷔시킬 아이돌 멤버로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변화하기 힘든 모습? 여기도 충분히 좋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더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진 않은데 여기가 끝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윤미님이 이거를 진짜 깨부수려면 진짜 연습하는 방식을 초반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이게 그 트레이너 분들마다 그 방식이 좀 다르지만 윤미님은 지금 춤이나 뭐 이거 노래 배울 게 아니라 연기 트레이닝을 좀 배우면서 진짜 연기하는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예단님이 좀 힙합적인 느낌을 버릴 수 있을지. 이렇게 망친 내 인생 책임져 날 떠난 후 너는 행복하니 나 우연히 널 만났고 너를 사랑하게 됐지 그렇게 망친 내 인생 책임져 날 떠난 후 너는 행복한 나. 네, 이해담님 무대 정말 수고하셨고요. 전 사실 저번 무대 때 고키님 무대를 보고 고키님이 좀 들어가서 괜찮은 팀이 구성되려면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힙합적인 팀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처음 생각했던 분이 이해담님이었어요. 그래서 이해담님 무대를 굉장히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요. 이해담님이 이번 무대에서는 본인이 춤뿐 아니라 노래나 뭐 랩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셨고 춤도 잘 추셨는데 뭐 굳이 말하자면 춤이 이제까지 췄던 춤하고 거의 비슷하고 근데 뭐 그게 잘 춘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예담님께서 추는 굉장히 힙합적인 느낌 막 꾸러기 표정 보여주고 그런 느낌이 이제 춤 실력 뭐 노래 실력 랩 실력 이런 거 비주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대에 봐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혹할 만한 표현인가 아니면 저게 뭐야 이런 표현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사람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느냐 해서 예담님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춤도 아직은 너무 힙합 느낌이 많이 나. 제가 힙합적인 팀을 만든다고 해서 진짜 힙합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힙합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한 케이팝 아이돌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춤을 출 때 힘을 빼고 동작
또 좀 더 간결하게 선을 다듬으면 더 좋아지겠다. 그리고 그런 되게 그 꾸러기 표정들을 좀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담님이 그 표정들을 뭔가 연기한다는 느낌이 너무 나요. 어쨌든 저는 예담님까지는 캐스팅 카드를 쓰려고 할 것 같아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저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오성준님의 그 빗속에서 무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성준님이 그 다른 부분은 좋은데 이 연습생들 중에서 약간 이제 보컬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뭐 이전에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본인이 가진 느낌을 오히려 이렇게 재즈 보컬처럼 풀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무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 무대 전체가 일단 어쨌든 춤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우성준님이 지금 이런 남자 K-팝 아이돌의 댄스의 이미지가 정확히 이런 오성준님 같은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딱딱 정지해서 끊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춤을 너무 막 지나치게 뭐 오버스럽게 추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무대였어요. 와, 저는 사실 오성준님이 그 계산에 없었어요. 근데 일단 저 오성준님한테도 캐스팅 카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별다를 것 없이 똑같은 공기 똑같은 침대에서 보이는 천장까지 반에 반도 채워주지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네, 그 아마루님 무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 노래가 좀 편곡이 많이 됐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노래이기도 하고 특히 퍼포먼스를 할 때 저 침대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게 단순히 그 춤의 어려움을 떠나서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분명 이 부분도 마스터링은 들어갔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무대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무대였고 그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마루 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컬이나 춤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이제까지 하셨던 요 캐스팅 라운드에서 아마 최고의 무대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아요. 이 전체적인 그냥 무대를 봤을 때 그 자장 랩도 어쨌든 뭐 라인과 플로우를 따지기 전에 그 가사의 의미가 어쨌든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마루님한테는 제 캐스팅 카드를 쓸 거고 제작자분들도 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걸스 플래닛 방송도 시작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요 아마루님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건 아마루님이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한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를 하는 자국민들과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트레이너라서 선생님이라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좀 만감이 교차해요. 요게 제가 어렸을 때 제 또래인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일본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같이 가려고 해도 기획사에서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기획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게 왜냐면 본인들은 되게 큰 그림,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그 유불리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계획이 계속 바뀌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그래서 부모님들도 못 가게 하고 그 어린 친구들 막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말도 일본어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그냥 가서 일본어 배우면서 연습하고 자유시간도 거의 없이 하면서 일본에서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일본인들과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별도 받아가면서 지냈던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같은 생활을 하면서 보아님도 성공하고 그 이후에 뭐 동방신기도 성공하고 그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 케이팝으로서 문화 강국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와서 그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확실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그런 상황을
좀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마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한국인 멤버들이 유리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라고 우리나라 트레이닝 세션을 겪었고 한국어로 연습을 하는데 오디션 방송에 나오면 한국어로 붙는데, 외국 애들은 자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워서 경쟁해야 되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 속에서 이렇게 두각을 보이는 외국인 분들은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런 인재들이, 다른 나라에서 인재들이 찾아와서 한국어까지 배우면서 이 고생을 해주는 게 고맙고, 불과 우리도 20년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루님 굉장히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라우드 10화까지 봤고요. 라우드 방송이 끝나면 JYP님은 또 바로 일본에서 니지 프로젝트 2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죠. 그 남자 버전으로.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다음은 뭐 중국에서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 계획은 보통 엄청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원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간중간 상황이 변했을 때에 대한 그 한 두세 가지 그 상황도 조금 설정은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계획을 하고, 요렇게 가면 가장 좋은데 여기서 반응이 안 좋으면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계획을 다 짜놔요, 대충은. 일단 왜냐면 이 엔터테인먼트가 진짜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어도 뭔가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터지거나 뭐 대중의 반응이 안 좋으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년 초에 JYP에서 이제 새로운 여성 걸그룹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정신이 없겠네요, 지금 JYP도. 남은 회차 더 정주행하면서 계속 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